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과 수급적인 이슈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에 이렇다 할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이 켜져 있죠. 코스피 지수는 2,590선 아래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1.3% 밀리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4천억 원 가까이 매도 규모를 더 늘려가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만큼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각각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들만이 2,0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가 하루 만에 다시 등을 돌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해야지 또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2부의 첫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하루 만에 좋지 않습니다. 네. 주 후반인데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이닉스의 호실적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7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은 아니에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도 방향성이 최근에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향성은 금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것이고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반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는 경기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소비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고용도 아직까지는 크게 안 나쁘다 보니 야 이러면 잠깐 11월, 12월에 금리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시장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2% 위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빅컷을 했던 게 약간 무용지물 느낌처럼.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냥 막 금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면 그동안 많이 땡겨놨던 뭐 성장주들, 그다음에 숫자가 없는 또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종목들, 섹터들도 있고 고성장주들을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11월 달 우리가 큰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11월 5일 대선 그리고 FMC 이 두 개 정도가 끝나야 제가 봤을 때는 금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의 상승이 시장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괴리가 벌어진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트레이딩인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세금을 지금 세율을 좀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쓸 텐데 세율을 조정을 하면 어딘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채권을 많이 찍어낼 가능성이 높으면 채권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 먼저 지금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가 어느 정도 끝나고 FOMC에서도 뭐 25가 될지 동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시장 금리 상승은 조금 다시 또 선반영으로 끝나고 주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최근에 좀 괜찮았던 이제 성장주들이나 뭐 숫자가 좀 없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 섹터들도 좀 움직일 텐데 요즘 바이오들이 예전과 다르게 약간 흔들리는 거 느껴지시죠? 그게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있죠. 물론 어제 크게 흔들렸다가 오늘은 또 괜찮은 정보도 나오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추세적으로 계속 강하기보다는 뭔가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불편하게 시장은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금리 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금리가 다시 좀 안정을 찾으려면 적어도 11월에 있을 두 가지의 이벤트는 좀 끝이 나야 방향성이 될 것 같으니까 저라면 좀 선거 전까지는 저는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1,200개가 또 넘더라고요. 여기에서 상승할 종목을 막 찾아서 잘하면 다행인데요. 앵커님은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잘하면 다행인데 괜히 상승 종목 수는 작고 하락 종목 수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면 저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거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하시다가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끝나면 네.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저는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짓누르고 있는 게 금리의 이슈인데 고금리 장기화 이게 또 해소가 되든 불확실성이 거치려면 말씀해주신 빅 이벤트 미 대선과 FOMC가 지나야 됩니다. 한 2주 가까이 이런 변동성 좀 볼 것 같으니까 네. 보수적으로 일단은 대응하자.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SK 하이닉스가 믿음에 보답을 했습니다. 반도체 겨울론을 말끔히 씻어주는 게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 HBM의 효과를 여기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영업이익 7조 원 넘게 나왔어요. 새로운 우려도 불식시켰는데 주가 반등했고요. 어느 정도로 잘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톱을 봐야 할지 나머지 반도체주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오늘 주가에서 뚜렷하게 어디가 이제 당분간은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이제 반도체 쪽을 하고 있지만 HBM을 조금이라도 대응해서 하고 있는 쪽과 아직까지 HBM 쪽에서 뭔가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지 못하는 쪽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SK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왔고 20만 원 선 살짝 넘어섰다가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더 많이 그쵸, 그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장의 지금 분위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요 바이오보다 반도체가 강한 부분이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반도체보단 바이오가 더 강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약 7월 달부터 앞에서는 반도체 강했다가 7월 달부터는 바이오가 강한 그런 그림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최근에는 뭔가 뚜렷한 추세가 없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도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안 오른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한 번씩 꿈틀할 때마다 바이오는 또 빠지죠. 수급이 반도체로 살짝 또 옮기다 보니까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가 사실은 조금 특이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갑자기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뭐 아무리 찾아도 큰 호재 이유를 외국인이 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원래는 장중에 좀 사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장막판에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장막판에 이렇게 땡겨 넣었던 삼성전자가 파란색인데요. 어제 장중의 흐름입니다. 그 후유증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저는 오늘 좀 안 좋게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확실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방향성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아래쪽 가운데 그림의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이게 쉽게 움직이는 이 덩치가 이 큰 기업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저 빨간색이 아래로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돌아서기는 쉽지 않고 결국에는 요거 돌아서는 거 개인 투자분들이 요거 사다가 파시는 거 요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나타나기 전에는 삼성전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작은 호재가 나오면 튈 수는 있습니다. 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야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하이닉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와 빨간색 그래프가 밑에 보시면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어느 순간부터 돌아서서 움직였고 주가도 그래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표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제일 위에 있는 요 숫자가요. 6조 7천억이라는 숫자가 컨센서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7조 넘었으니. 근데 7조 살짝 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10월 달 들어와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증권사에서 7조 이상으로 예측한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7자를 받기 때문에 양호하게 잘한 거였고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HBM이라든지 이런 쪽 대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낫다. 그나마 그리고 2025년도에 뭐 물량들도 이미 HBM 쪽은 다 이미 다 고객사하고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 자신감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버티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은 돌파 못했지만 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그러면 3분기도 좋았지만 4분기도 이렇게 되면 좀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우리가 좀 같이 볼 만한 것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SK 스퀘어도 알고는 좀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헤지펀드에서 SK 스퀘어의 지분을 1%를 매입을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야, 주주 가치 제고해라. 너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시총이 싸니까 뭘 주든지 주주들한테 좀 끌어올려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20% 정도의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서 SK 하이닉스의 오늘 시총에다가 한 20%를 곱하면 대략적인 지분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보다도 훨씬 SK 스퀘어의 시가총액이 많이 낮으니까 뭐 그런 요구들도 일부 좀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PBR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7배에서 이게 거래되고 있으니 이거를 좀 뭐 제고시켜라라는 압박이 단 1%의 지분을 확보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밸류업, 그래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계 헤지펀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도 사실은 밸류업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면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계속 뭐 괜찮은 흐름이고 뭐 주기업 가치가 유지가 된다면 SK 스퀘어가 너무 싸니까 또 이쪽도 아마 관심을 받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이미 기관 투자가들은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그러니까 기관의 합의라고 요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쪽 수급 체크하시면서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는 방향성을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20만 원 아마 하이닉스가 강하게 뚫어버리면 이 스퀘어도 뭐 따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SK 하이닉스를 주목하면서 사실 HBM 관련해서 밸류체인 쪽 많이 오히려 반도체 장비 쪽에서 기회를 찾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지분 관계에 있는 SK 스퀘어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밸류체인 관련해서 종목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컨퍼런스 콜에서 했기 때문에 소부장 쪽에서도 사실은 이쪽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쪽 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이 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래도 HBM 관련해서 좀 한 발은 또 걸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보시면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한 매수 종목들이 꽤 많죠. 그래서 10월 달 등락률은 이미 이렇게 돌아선 종목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SK 하이닉스는 또 TSMC와 엔비디아와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들 쪽으로 좀 연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좀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길을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 얘기하는 동안에도 이 불안함, 변동성을 뭔가 지울 수 없는 게 대선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판으로 갈수록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또 트럼프 트레이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테마와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만약에 한 2주 동안 트럼프의 우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을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분위기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재건을 할 때 그 현장에서 쓰일 만한 장비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외 쪽에서는 아직 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면 국내에서 이 물량을 좀 뭐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가 또 그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콘크리트 펌프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고층 건물에 뭔가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보셨을 텐데 아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특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사장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런 내용들도 나왔죠. 유럽에서 뭐 우크라이나 대출 승인하고 미국에서도 지원한다라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뭐 종전과 함께 재건 쪽으로 가는 분위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네. 특수 차량은. 근데 지금 매출 비중을 보시면 북미 쪽, 유럽 쪽입니다. 네. 그러면 북미 쪽과 유럽 쪽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다 노후화된 인프라는 어쨌든 좀 재건을 하려고 하는 네. 국내, 미국의 수요도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 시장이 그래서 이 펌프 차량의 판매에 대해서 추이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유럽 쪽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수요, 그 다음 중동도 요즘은 또 뭔가 좀 바꾸려고 사우디부터 해서 움직임이 네.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급표가 좀 짧긴 한데요. 최근에 사모펀드와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상장 이후에 역대급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좀 틈새 테마로서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네. 않을까, 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북미로 네. 전진하고 있는 또 회사입니다. 네.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하는 기업인데 거기다 우크라 재건부터 중동에 대한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를 안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 시세도 좀 강하게 났던 종목인데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